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도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예정이던 사거리 300km 이상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소가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중단이 된 건데 우리에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 개발하려고 했던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제가 2020년에 단독으로 썼던 기사예요. 2020년에. 네. 그때 썼던 단독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한다. 그게 바로 그렇죠. 단독. 5년 전에 단독. 또 갑자기 또 누가 또 단독 이러면서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제가 그 선행 연구하는 거를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공고가 나와서 이제 기사를 썼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주변국 항공모함을 심한 말로 조져버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미사일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하푼. 그것도 KF-16 들어올 때 한 번 들여왔고 F-15K에 들여오면서 또 들여왔어요. 두 번에 나뉘어서 들여왔는데 그 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신형은 F-15K에 달려있는 하푼 블록 2 버전이 최신형이고 그거는 배도 맞추고 해안가에 있는 군사용 포물도 때릴 수 있는 그런 버전이고 KF-16거는 배만 잡는 이제 이런 용도였고 그리고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시는데 KF-16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KF-16 하푼 달 수는 있지만 모든 전투 비행대대가 공대함 임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대대가 그 임무를 하게끔 배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 대대만 이제 하푼 운용하는 걸 이제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 대비 뭐 공대함 미사일이 이제 좀 낡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공모함들이 주변에서 하나둘씩 기어 나오고 있으니까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5, 6년 전에 그래서 다 이미 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사천 에어쇼 때 갑자기 뭐가 짜잔 하고 또 나타납니다. 바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로 두 개를 하려다가 나눠버렸어요, 사업을. 초음속 공대지, 초음속 공대함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초음속 공대지를 FA-50에 하겠다. 작년 사천 에어쇼 때 그렇게 이제 공군이 표지판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FA-50용입니다라고 써놨고 KF-20은 언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카이다에서 약간 이거 가지고 지금 뭔가 논란을 또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약간 기사 제목을 이제 자극적으로 뽑으려고 뭐 최연함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까놓고 해서 최연함 잡을 건 우린 너무 많아. 그건 아니고 주변국 항공모함용으로 이제 하는 건데 약간 지금 카이다가 요거와 관련돼서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다. 경제성 지금 문제 잡는 게 뭐냐면 당초에 한 5,640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사업비를. 근데 보니까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뭔가 좀 부담이다.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리고 요거들 같이 본 것 같아. 이제 공군만 본 게 아니라 우리 공군 해군을 같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군도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을 이제 뭐 빈익으로 알게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면 낭비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수단인데 굳이. 아니 해군도 갖는다고 그러는데 공군도 이걸 또 하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약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단순히 그 비용 문제만으로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2배 이상 올라 버렸으니까. 좀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거는 없나? 이제 어찌됐든 국회나 이런 데도 설득을 해야겠죠. 돈을 내고서라도 이건 필요한 무기입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주변국들도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늦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금 초음속 그 대한 미사일 공대함 말고 대한 미사일을 먼저 한 나라는 사실 이제 대만이에요. 대만은 갑자기 이제 90년대부터 뭐 중국의 군사력이 확장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슝펑 3. 슝하고 날아가서 펑하고 터트리. 네. 오, 그렇게도 오.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저는 슝펑 3를 봤어요. 오. 네. 왜냐면 대만 이제 방산 전시회 몇 번 가서 이제 봤는데 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초를 함대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대함 했고 최근에는 공대함도 하고 있어요. 슝펑 3를 줄여가지고 그 대만의 국산 전투기 경국에 지금 장착해서 지금 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 일본도 F2 전투기에 ASM-3 초음속 대함미사일 장착하는 걸 했었는데 일본은 하다 보니까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한 200km밖에 안 되니까 네. 야 이거 쏘러 가다가 우리가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되 네. 사거리를 늘리자. 그래서 300km로 했고 네. 중국은 이미 뭐 중국도 갖고 있고 공대함, 함대함, 뭐 지대함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변 열병식 때는 또 극초음속까지 화려하게 쫙 다 보여줬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네. 우리가 너무 늦은 거죠. 그러네요. 네, 늦었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속 이 대함 미사일들은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하 2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슝펑 3도 대만에서 테스트한 걸 보면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전차 상륙함 LST 그 LST를 타겟으로 이제 시험 사격한 거 보면 LST가 이 선체가 꽤 두꺼워요. 그렇죠. 상륙용이니까. 그거를 슝펑 3가 빵 뚫고 나갔어요. 관통. 아예 그냥 빵 뚫고 나갔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굉장히 대만에서 큰 사건 중 하나였는데 대만 해군의 초계함 미사일 뭐 유도탄 고속함에서 하여튼 잘못돼서 어선을 맞춘 배가 적이 있죠. 항구에 있는데 잘못 조작을 해서 슝펑 3가 뿅 하고 날아간 거예요. 중국 방향으로 그것도. 그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섭다. 날아갔는데 네. 어선에 맞은 맞아요. 거예요. 이게. 네. 그 대만 어선에 맞았어요. 네. 근데 그때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선은 대부분 보면 요즘은 이제 쇠로 안 만들어요. FRP로 만든단 말이에요. 강화 플라스틱. 네, 근데 슝펑 3가 정확하게 요 조타시를 빵 뚫고 지나갔어요. 와. 정확하게 빵 뚫고 지나가서 조타하던 선장님이 죽었어.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망 사고가. 네. 네, 사람이 있는데 미사일이 가운데로 뻥 뚫고 지나간 거예요. 죽었어. 네. 근데 안 터졌어 미사일이. FRP라 FRP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공모함 킬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체가 두껍거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터지도록 돼 있는데 탄두가. FRP는 가볍다 보니까 빵빵빵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한 거 보면 LST도 다 이렇게 구멍을 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네. 그리고 우리 해군도 지금 문제가 막을 수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2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 되면 못 막아. 네. 우리가 아무리 뭐 이지 쓰고 난리를 쳐도 안 돼. 그래서 사실 시위즈 2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초음속 극초음속에 대응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사실 초음속 공대함 대함 미사일들이 주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의 효율성의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필요한 무기를 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공군의 공대함 미사일들이 이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미사일도 한 번씩 창정비를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사일들이 이런 캐니스터에 담겨 있어요. 고장탄 개념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정비 안 해도 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하프는 조금 달라요. 뭐 타우러스도 비슷하고 그런 개념은 아직은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성능 개량하고 뭐 이런 손 보고 창정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이 얘가 어떤 성능을 자랑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KF-2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공대함은 물음표예요. 공대함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네. 공대함 이제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수출도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변국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 카이다에 또 계신 분들은 또 야 해군까지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뭐 군이 국회를 설득해야겠죠. 이제 이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공군이 네. 우리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도 카이다가 그렇게 했어도 우리 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라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거를 좀 메꿀 수 있는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초 사업은 초음속 공대함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업을 또 나눠버렸어요. 응? 공대지가 하나 있고 공대함이 하나 있고. 있어요. 형상은 똑같아 거의. 아, 모양은 그런 거예요? 비슷해. 네. 그래서 한형제. 네. 이게 왜 그럼 이렇게 사업을 나눠버렸냐? 네. 그러니까 FA50이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톤 아마 미만밖에 지금 장착 못 하는데 그래서 한때 나왔던 사업이 뭐였냐면 철룡, 네. 장공지는 네. 아시잖아요. 장공지 기차 사업. 그래서 얘를 못 다니까 철룡을 못 다니까 FA50은 그래서 중공지 사업이 또 별도로 있었어요. 공군에서 그걸 막 만들려고 그랬어요.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유탄 사업을 하자. 근데 이것도 사탈을 해보니까 카이다인지 어딘지 사업 탄화성 검토를 해보니까 KF-21의 장공지2하고 겹친다. 경제성 없다. 그래서 중단. 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초음속 공대지를 FA50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공대함이랑 모양새는 비슷한데 네. 얘는 공중에서 지상 때리는 것만 하고 함정 때리는 거는 별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카이다가 이제 어깃장 놓은 거고. 이 그렇습니다. 카이다의 경제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네. 맨날 남의 것만 판단하지 말고 카이다가 왜 필요한지도 저는 한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카이다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카이다가 그런 역할을 맡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가장 머리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국방 예산 관련돼서 재경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다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국가 예산을 들일 만큼 네.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있냐 검증하는 작업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카이다 내에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야 카이다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냐? 그렇지. 아니면 이제 카이다의 본래 임무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중요한데 재경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걸 못하니까 그래도 좀 아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사타 관련된 걸 주죠. 근데 이제 밀리터리 관련돼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카이다를 계속해서 역적이죠, 역적. 막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설득이 되면 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그냥 태클 거는 네. 부분만 보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이다라는 이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로 치면은 약간 시스 같은 존재들이죠.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네. 잘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사실 그런 역할을 의회조사국이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낭비 사례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도 하지만 사업 후에도 평가를 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관은 없고 사업 전에만 해 항상. 네. 그래서 미국은 의회조사국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네. 우리는 사실 이제 감사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사원은 이제 잡아 조지는 게 일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카이다가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보이니까. 예. 그렇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뭔가 피드백이 오니까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전략적인 이 균형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중단됐다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네. 계속 이대로 중단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해야 될까요? 재검토를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또 이거를 뒤집으려면 역시 이제 국회가 나서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제 국회 발로 나왔고. 네. 근데 약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할 때 약간 타이틀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체온함을 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지금 어차피 잘 보시면 지금 중국이 세 척의 항공모함 그렇죠. 완성이 돼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두 척 체제 완성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한다는 목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들여온 공대함 미사일들이 오래됐어요. 운명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래됐고 그다음에 KF-11에 또 국산 무장 장착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죠. 예. 그렇군요.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나 비용 문제로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변국 상황이나 전력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사업 중단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또 다시 한번 재검토나 재개 가능성은 없는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업 중단에 대해서 그리고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